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박창윤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급등주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DB 하이텍 종목 선정을 정말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급등에 따른 좀 조금 조정 장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셨잖아요. DB 하이텍에 대한 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죠. 3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73,000원, 지난 금요일에 달성을 했었고, 다만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하루가 지난 주말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 자체가 나오지만 저는 달리는 말에서 지금 쉽사리 내리지는 말자. 현 시점 그대로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TSMC와의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업 기대감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강하게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실망감의 차익 매물이 나왔었지만 실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즉 속도 조절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맞다는 것이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런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감안해서 투자가 약 11조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작년에 대략 한 5, 6조 정도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이런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은 지속적인 투자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국내 유일 상장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런 파운드리 가치가 재평가가 되게 되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PR 밸류 단에서는 현재 10배 초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UMC라든지 TSMC라든지 현 시점 삼성은 파운드리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대략 한 20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PR 10배 단 그리고 대만의 주요 기업들이 20배를 훌쩍 넘어가는 이런 퍼밸류 감안했을 때 유독 DB하이텍만 저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메리트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도 목표가 8만 원까지 올려가면서 그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변동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익절가죠. 이익을 보고 편입 제한하는 가격을 6만 원 선까지 좀 올려가면서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 하이텍 다시 한번 전략을 짜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목표가 8만 원까지 높여 잡으셨고요. 다만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급등주를 잡아볼까요? 네, 제가 네. 오늘 두 종목 이렇게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요. 한 종목은 이제 컨텐츠 그리고 엔터 관련된 현 시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종목이고 또 다른 한 종목은 하나 또 자율주행 쪽 숨겨져 있는 수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을 이끌어냈었던 이런 종목이죠. 하지만 확실하게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10월 중순에 상장한 이후에 한 약 4개월이 넘게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기존은 박스권 상단 자체 19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되었고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으로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흐름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한 3개월이 넘게 이런 기간 조정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V자 혹은 U자로 돌아간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고점 고가권에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의미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종가 공략주 충분히 유의미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윗거래가 달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현 시점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지분 수합 이런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유효하죠. 딜 규모가 대략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CJ 그룹과 이런 협업을 통한 컨텐츠 확보와 그리고 빅히트와의 이런 K-팝 비즈니스 이런 부분의 시너지 가능성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놓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업 시너지 이런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실적 또한
최근에 이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3,680억에 대략 영업이익 7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영업이익 이런 부분과 최근에 모멘텀을 보더라도 1분기에 세븐틴과 TXT의 이런 일본 내의 정규 앨범 발매 그리고 BTS 유닛 활동뿐만 아니라 빠르면 1분기 안에 이런 부분이 컴백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런 그동안에 꼬여 있었던 수급이 풀려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었을 때 빅히트 현 시점 종가대응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대략 한 22만 5천 원까지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전일의 종가 부분 18만 5천 원으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빅히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 양상이 나왔고 오늘도 5%대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목표가 22만 5천 원까지 주셨네요. 이제 빅히트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두 네. 번째 종목은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모바일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로서만 체크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좀 자율주행 쪽 전장용 카메라 관련된 기업으로 새롭게 리레이팅 되어야 될 기업입니다.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냥 모바일향, 애플향, 카메라 검사 장비 이런 쪽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MC넥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이 단순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장용, 특히나 미국 쪽에 있는 애플 이런 쪽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실리면서 그쪽과 거래 관계에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쪽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그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전장까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그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회사 피런티어 쪽입니다. 피런티어 같은 경우 지분을 대략 한 5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58.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로서 이런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이쪽이요. 최근에 이제 IPO 그러니까 상장을 위해서 주요 이런 IB들에게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하면서 빠르면 이런 부분이 올해 안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충분히 실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달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대응을 보면 자율주행용 이런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삼성 전기를 통해서 테슬라 쪽에 이런 부분을 납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모회사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애플향, 그리고 자회사 피런티어는 테슬라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 자체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 공략주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한번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급등주를 잡아라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빅히트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방송을 보다가 박창현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소통을 위해서 좀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 이런 부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종목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 안에서 주도주 매매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 박창윤 혹은 발주맨 박창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급등주 함께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에서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한 고점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조정을 받은 디바이스 엔지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주가가 보면 원래 이제 회사부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OLED 정착용 공정용 세정 장비입니다. 그럼 말을 그대로 풀어드리면 OLED를 정착 붙이는데 세정 씻어내는 장비를 만든 회사고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 이상이 거의 뭐 이 세정 장비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한 25,000원대 주가가 100% 올랐는데 그럼 지난해 하반기에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올라갔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디바이스 엔진은 2017년도 상장을 해서 연간 900억 조금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달에 팽텍 낸드 공장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디바이스 엔진의 세정 장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실적이 잡혔던 3분기부터 분기 150억 이상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누적으로 이미 300억대의 매출이 나오면서 디바이스 엔진은 2020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겁니다. 실적이었고 주가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착매물 나왔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한 2달 정도 1월 내내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네. 현 시점이라면 다시 붙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한 가지만 첨언하면 디바이스 엔진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바로 EUV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엔진은 지금 EUV용 이 세정 장비도 목표를 공급 중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여러분들 테슬라와 삼성전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를 테슬 그동안에는 EUV 노광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는 5나노미터의 EUV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디바이스 엔진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극자외선으로 대변되는 EUV 노광 공정 관련주들의 주가가 날아다니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디바이스 ENG 입장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레스 세정 장비는 이미 분기 세상 실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삼성도 다 낸더나 디램 쪽도 투자를 하니까 그건 네. 밑바탕 깔고 가고 여기에 이제 뭐 언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EUV 노광 공정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가가 한 3주 이상 시장 대비해서 쉬었다고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은 요새 조금 손절을 넓게 잡습니다. 장이 네. 좋아서 4만 원대까지 확 내려잡고 예. 목표 가격은 한 6만 5천 원대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좋으니까 또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고 손절가도 낮게 잡으셨네요. 최고점 대비 오랫동안 좀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디바이스 ENG 오늘 내일장 유망주로 주셨고요. 이성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뭐 잘 아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108,500원 오늘은 뭐 시장 대비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당연한 어떤 좀 정상적인 이 조정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OTT 관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 트렌드에 OTT 이 관련주의 트렌드에 맞다고 한다면 이제 트렌드와 함께 이제 실적까지도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좋은 이 상승장에서 종목들을 더 선별하면서 갈수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위트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좀 보고 계신데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서양과 이 중동권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이 스위트홈에 대한 부분이 작년 4분기에도 실적 미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는 이유가 이 스위트홈 같은 자체 기반한 자체 제작에 의한 어떤 판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을 지금 올해도 한 12% 이상은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판매 채널이 좀 다양화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OTT 관련 우리나라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뭐 디즈니나 같은 이 대기업들이 OTT 플랫폼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뭐 그건 우리나라 제작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판매처가 많다는 점은 판매처가 많다는 부분은 이 수익으로 좀 연결될 폭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주가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텐트플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 전에 어떤 그 미국의 헐리우드처럼 이 마블 같은 이제 대작에 대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이 기업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이 과감하게 텐트폴과 같은 그 작품을 제작하는 업체들한테는 수익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10만 원에서 주가 좀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12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성훈 관장께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흥행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철인왕후 또 경이로운 소문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또 제작품이네요. 자,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전략 하창봉 대표 그리고 이성훈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